드디어 여러분 BTS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뮤지션 BTS. 이들이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소개해 드렸던 콜드플레이의 사례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BTS도 자신만의 목소리로 또 자신만의 영향력으로 아주 의미 있고 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한 이후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다이너마이트라는 히트곡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죠. 지금은 빌보드의 핫 1위를 여러 곡 기록한 전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에 또 멤버가 입대를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빌보드 차트 예전에 한국 뮤지션들은 정말 꿈꾸던 그런 무대를 이미 2017년부터 해서 6년 연속 1위 하는 곡들도 정말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수상까지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 톱 소셜 아티스트 또 주로 그 소셜 아티스트 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로 후보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오르면서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ay. Then I started singing the chorus and it felt so good. So then I called Phil, our fifth member, and Max Martin and said, I think we've got a song to give to BTS. And they said, 방탄소년단에게 어울릴 만한 곡이라고 생각됐다고 하자 하비와 마틴도 대뜸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why don't we hold on to it and give it to BTS?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게 이를 제의한 것인데요. And then we started communicating with BTS and then went to Korea. And then the concept of it's a song about love that's difficult or it's forbidden or you can't quite get it together. So it felt like really cool to have two bands that it's a difficult love story, but it works in the end. 이렇게 해서 크리스 마틴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콜드플레이에서 방탄소년단에 연락해서 우리 이 노래 같이 불러보는 거 어때? 하면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이렇게 콜드플레이가 방탄소년단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이 일은 음악성뿐만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정신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협력을 제안한 것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UN 총회장을 잘 보셨나요? 왜 BTS가 이렇게 UN 총회장에서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보면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UN에 유니세프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계속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팬클럽인 아미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부한 금액은 24억 원 이상, 2019년이라니까 지금은 훨씬 더 금액이 넘을 텐데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점들이 콜드플레이와 또 방탄소년단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BTS, your special envoys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 Why a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mportant to you and also to the world? 우선 세상에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굉장히 다양한 또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는데 SDG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국가 간 또 민간, 로컬 간의 어떤 협력으로 설정된 그런 17개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 SDG가 저희한테 중요하냐면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동시에 미래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SDG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설정된 공동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세대이면서도 미래 세대라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SDG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이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17개의 목표 중에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SNS에 저희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e Keep the Promise campaign and calling out hate speech. I think your messages are just the opposite. They're about love and they're about self-love. What BTS는 이렇게 유엔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인류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졌고 이것이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증오와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BTS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의 메시지들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방탄소년단을 단순히 뮤지션을 넘어서는 이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청소년들과 또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아티스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2017년에 유니세프와 함께 방탄소년단에서는 Love Myself라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캠페인을 해서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이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와 함께 End Violence for Every Child Safety라는 End Violence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든지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폭력은 되지 않는다. 폭력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폭력과 갈등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는 유엔 연설을 했지요. 그래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청년 아젠다인 Generation Unlimited를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치적 정서를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ove Myself 캠페인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방탄소년단의 SNS를 통해서 또 많은 팬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의 팬들인데요. 이 아미 팬클럽이 이 BTS의 정신, BTS에 전파하는 그런 가치를 전달받아서 자신들이 그 빈곤층에게 이 푸드뱅크에 음식도 나눠주는 이런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BTS 그리고 팬들이 함께 이 노래의 정신을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까 콜드플레이 사례뿐만 아니라 BTS의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환경, 인권 등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이런 사회적 이슈들도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회적으로도 좋고 아티스트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부상조의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Black Lives Matter 같은 이런 흑인 인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냈죠.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약 12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BTS가 나서다 보니까 BTS의 팬들인 아미에서도 매칭 펀드로 기부를 해서 Match a Million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죠. Match a Million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10억 원을 기부를 달성했어요. 이런 기부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움직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BTS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BTS 아미 팬들의 사회적 정체성도 너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팬들에 대한 영향력이 기부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티스트들에게 언제나 좋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모두가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어떤 가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그게 특정 의견을 지지하는 것 같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이 좀 역효과가 걱정되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는다면 그건 또 팬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은 이런 어떤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도 BTS들에게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 문제 여러분도 느끼시듯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BTS가 일본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018년에 당시에 그 광복절 그리고 이후 시기에 트윗을 게재한 것들 그리고 멤버가 이 옷을 입었던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역사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됐어요. 그때 입었던 옷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뒷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옷인데 우리의 역사, 해방, 한국 뭐 이렇게 적혀 있고 일본의 원폭투하된 사진이 있고요. 또 동시에 만세를 부르는 광복절 사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되게 있는 거지만 또 일본에게는 아픈 역사의 기억일 수 있죠. 특히 원폭을 맞은 것은 일본도 피해국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내에서 갑자기 BTS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방송을 하루 앞두고 아사히 TV에서 출연을 금지시킨 거예요. 좀 과도한 조치인 것 같고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빅히트 뮤직에서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 아티스트들은 전쟁과 원폭, 나치를 포함한 전체주의에 모두 반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로 인해 마음에 상처 받는 것들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원폭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대응을 하였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반일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원폭 피해자에게 찾아가면서 프레임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일본 편이다 혹은 뭐 한국 편이다 이렇게 편들기로 이 이슈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원자 폭탄에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처를 줬다면 너무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 이슈 자체를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 이슈로 좀 다른 프레임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져가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립된 구도에서 벗어나서 인권,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공통적인 인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 이슈를 다시 설정하면서 우리 BTS, 우리 빅히트는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런 활동들은 아까 BTS가 기부할 때 팬들이 매칭 펀드로 기부하는 것처럼 팬들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는 한일 간의 이런 미묘한 역사적 맥락을 영어로 외신에 알리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BTS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현대사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2020년에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BTS에 상을 주었는데요. 벤 플리트 상이었습니다. 이 벤 플리트는 한국전쟁 때 참전한 미국의 장성으로서 북한과 중국군의 병력수에 맞서서 포병의 화력을 활용해서 남한 지역을 지켜낸 아주 혁혁한 전공의 전쟁의 공을 세운 장군이신데요. 이것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으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중국 팬들, 중국 관영 언론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 한국전쟁 때 이렇게 그 미국 장군을 기억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무시했다. 중국 군인의 희생을 무시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 중국의 관영 언론인 한구시보에서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왜곡된 보도인 것 같은데 관영 언론이다 보니까 한구시보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BTS의 말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외국 과장에서 보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중국을 모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이런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BTS의 팬뿐만 아니라 양국의 외교적인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BTS가 잘 대응하면서 1차적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이런 일본과 중국의 사례들은 BTS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너무 예민하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잘 보셨는데요. UN 그리고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 그리고 비폭력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전달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BTS는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그룹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훌륭한 뮤지션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다룬 것처럼 동시에 여러 역사 이슈라든지 또 미디어의 왜곡 등에서 또 여전히 예민한 이슈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에 있어 가지고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또 부정적 효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